발언 김만배가 이거 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대장동 사업이 문제 없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과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공산당인 건지 아니면 원래 공산당인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강규태 판사,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담당 판사인데요. 사표를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상당히 수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강규태는 왜 사표를 냈을까요? 그리고 강규태 사표 때문에 그 간단한 재판, 김문기 아냐 모르냐, 백현동은 압력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에 대한 판결이 총선 전에 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민주당에서 총리실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이가 민주당의 의원의 44%가 전과자다라고 그 탈당의 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를 즐긴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거 당에서 고발한다고 합니다. 자, 현근택 상대 후보의 여성 수행비서에게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는데요. 자,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순서대로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뭐 바로 판결 내면 될 텐데, 이재명 재판만 아니었으면 판결 난지 1년은 됐을 법한 일이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인 강규태가 사표를 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년 4개월째 진행 중인 1심 심리가 재판부 교체로 더 지연되게 됐습니다. 사실상 22대 총선 전에 선고는 어려워졌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재판장인 강규태는 다음 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새로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는 요거 판결 1심 판결은 내릴 때까지 인사 조치 안 하겠다. 다른 데로 이동은 그 이후에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전에 김미리 같이. 근데 갑자기 강규태 확실하게 단도리를 치려는 것인지 그냥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이재명이 그 부산 방문 도중 흉기 습격건 때문에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월 19일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든지 다 무기한 연기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강규태는 2022년 2월, 진짜 까마득한 옛날이죠. 재판장을 맡았고요. 9월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재판을 담당해 왔습니다. 공직선거법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 진행하고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이라 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재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재판에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사실 이거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요, 피고인 측이 원할 경우 증인신문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다시 재생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그 김상일 부장판사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시점이 공직선거 공무원들 사표 시점이 1월 11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윤이도 그냥 수리 안 될 사표 먼저 내놓고 출마하겠다는 거잖아요. 신성식이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혹시 강규태가 단순히 재판 지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판사는요, 정치인 못하게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판사 출신 정치인들 많이 압니다만은 딱히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사람 찾아보기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야. 만약에 진짜 강규태가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요, 와, 그거는 진짜 황운하가 출마하고 뭐 이성윤이 출마하는 거랑은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재명 그 간단한 재판, 김문기 아냐 모르냐, 백현동 박근혜 정권 혹은 국토부에서 압력을 받았냐 안 받았냐, 공문 다 있고, 사진 증거 다 있고, 같이 호주 뉴질랜드까지 다 놀러 간 거 다 뻔히 아는데, 골프도 같이 쳤다는데 그걸 판결을 안 내립니까 강규태야? 맞아요. 변호사 개혁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검찰에서는 하나 둘씩 진실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판사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대장동 관련 성남시 공산당 증언, 김만배 개입 정황. 김만배가 이재명을 공산당이라고 불러야지 외부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한다더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나온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증언의 배후에 김만배가 있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화천대유 이성문으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데요. 앞서 다른 대장동 업자들도 김만배가 이재명을 공산당으로 지칭해야 외부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성문은 이재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5,503억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된다 등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마치 공산당처럼 공공환수를 많이 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18일 이성문이가 한 언론 인터뷰도 김만배가 주선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성문이 돌아선 거죠. 입을 다 연 겁니다. 이성문은 인터뷰 당일 김만배와 9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부정행위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부터 김만배가 허위 조작 보도를 주도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은 나와 상관이 없다, 잘 모르는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재명은 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재명이 이익 환수를 갖다가 잘한 것처럼 하게 하려고 김만배가 여기저기 이야기를 해놨다라는 정황을 지금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이거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의 정체, 김만배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은 공산당이라고 얘기해야지 밖에서 보기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재명은 공산당 맞을까요? 참고로 문재인을 공산당이라고 얘기했던 고영주 변호사는 민사, 형사 다 승소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당이다 라는 것을 나름의 근거를 갖춰서 얘기를 한다면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표를 수리를 안 해도요, 황운하 판례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사표를 던져놔. 그리고 사표 수리가 안 돼. 그래도 출마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판례들을 법원에서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판사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책임은 다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사표를 낸다 할 때는 최소한 자기 사건은 마무리하고 가야지. 그럼 다시 처음부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재판했던 거 진술들 다시 트는 거예요. 녹음했던 거. 자, 이제 민주당은요, 아주 오리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1cm 열상이 가짜뉴스다. 그거 총리실이 뿌린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cm 열상으로 경상이 추정된다라는 게 가짜뉴스라면서 국무총리실이 유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대테러 종합상황실, 문자 보낸 대테러 종합상황실이 총리실 산하기관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입은 심각한 자상을 1cm 열상으로 경상이라는 말로 축소 변질시켜서 피해 정도를 왜곡시켰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동 보고예요. 내부적인 보고문입니다. 나중에 재봤더니 1.4cm라는 거죠. 서울대병원에서 얘기할 때 1.4cm. 그리고 9mm 꼬맸습니다. 그런데 1cm가 찢어졌다라고 그 정부에서 초동 보고가 나왔습니다. 최초 보고가. 그럼 1cm랑 1.4cm랑 육안으로 그냥 그 응급 상황에서 판단할 때, 현장에서 판단할 때 차이가 납니까? 요만큼이냐, 요만큼이냐, 그 차이잖아요. 전현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이재명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예리한 칼에 목에 찔린 자상임을 확인했는데도 일부 언론과 유튜버들은 열상이라면서 피해를 축소, 왜곡, 조롱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웃긴 거예요. 원래 그 서울대 의사는 사실 브리핑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서울대는 브리핑 취소했잖아요.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때 가서 브리핑했고 질문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권칠승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처음 작성한 사람은 누구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냐? 언론인과 일반 국민의 유포된 경위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뭐 총리실에서는 아이고 내부에 보고하는 거고 기자들이 취재해서 공개를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될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4cm인데 1cm라고 얘기했다고 저 악다구니를 써야 되는 민주당, 그만큼 상황이 불리해진 거죠. 불리해진 거예요. 열상, 자상, 그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찢어진 거나 베인 거나, 그죠? 근데도 저기에 매달리는 이유, 무언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피습범의 당적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당적 밝히면 그 처벌 대상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적 공개를 하든 안 하든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원칙을 고수한 것이라면서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웅혁 경찰 행정학과 건국대 교수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 김모 씨의 정치적 신념과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이라면서 당적을 제외하고 범행 동기를 설명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무차별적인 음모론이 퍼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라면서 해당 법조안이 사문화됐기 때문에 공개해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당적을 공개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당적 공개가 경찰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김기훈 변호사는 사문화됐다 하더라도 누설하는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정당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이기 때문에 해당 경찰은 아예 옷을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해 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윤우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 교수는 벌금형도 아니고 바로 실형에 처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목숨을 내놓고 공개할 수 있겠냐면서 꼭 필요하다면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참 민주당이 저걸 알고선 당적 공개하라고 뻔뻔하게 소리치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선 당적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미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요. 당적, 민주당 당적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2020년까지 4년 전까지 보수정당의 당적을 가졌다 탈당했다 가입했다 탈당했다 했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을 피습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입당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데요. 2020년 저 사람이 탈당할 때만 해도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자, 어쨌든 저는 까도 상관없다고 봐요. 지금 공범 드러났지 않습니까? 공범 드러났어요. 그리고 차를 갖다가 태워줬던 사람들도 이재명 지지자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차도 한 번만 남의 차 탄 게 아니라 2번을 남의 차를 탔잖아요. 다 이재명 지지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색 벤츠 아무나 태워주겠습니까? 까십시오. 까면은 니들만 망하는 겁니다. 2판 4판이다. 그냥 막 도박판에서 뻥카 치면서 올인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미래가 없죠. 자, 그런데 그 미래가 없는 이유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분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의 주특기, 찢어지기, 당이 그냥 쫙 찢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재명은 지금쯤 퇴원을 하거나 적어도 당무에 복귀는 했어야 될 시점이죠.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당무 복귀에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병원에서라도 결재 받겠다. 보고하고 결재 받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문병을 받기에는 너무 이르다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이가 지금 짱 박혀 있죠. 칩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암 수술 받아도 바로 내보내고요. 항암 치료도 외래로 소파에 앉아가지고 항암 치료 받는 데가 서울대병원 아닙니까? 근데 그 서울대병원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냥 병실을 갖다가 계속 내준다고요? 그냥 니들 편한 데 가세요. 녹색병원 간다고. 우리도 뻔히 다 알고 니들도 뻔히 다 알고 약속 대련도 아니고 그냥 녹색병원 가는구나 할 텐데 서울대병원에 계속 있으니까 저건 누가 봐도 특권 아닙니까?
자, 친명이 비명 지역구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민주당의 분열을 가속시키고 있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친명들의 지역구 침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공세적으로 나서는 건데요. 이들은 출마 선언을 하거나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내부 총질하는 의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다. 당원을 모욕하는 이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라면서 비명계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언제적 정봉주입니까? 어느덧 친이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강북을은 비명계인 박용진이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민주당답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의 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라면서 박용진은 잠시 쉬어도 괜찮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성 친명 중 하나인 양문석이는 안산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어 행동하지 않으면서 김대중 노무현 파리를 하는 이가 많다. 행동하는 깨어있는 당원을 모욕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라면서 문재인의 삼철 오른팔 중 하나인 전해철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박과 싸우러 간다고 했다가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재명의 대변인 출신인 황명선이가 충남 논산계룡 금산 김종민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의 김웅영 전 은평구청장은 은평을 강병원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의 변호를 맡았던 현근택이는 윤영찬이 있는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하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결국 지금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이 배지를 갖고 있는데 나가서 확장할 생각이 아니라 자기네 당이 갖고 있는 배지를 그 안에서 뺏기겠다. 그 안에서 내부 싸움으로 나만 배지 달면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개딸당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이재명 친위대만 남겨두겠다. 저 작전대로라면요. 이재명도 총선에 승리할 생각 없어요. 방탄을 위해서 교섭단체 이상 되면 되고 한 7, 80석 해서 자기네끼리 그냥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중심의 전체주의, 전제 왕국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은 요양병원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막 헬기 태워달라고 그러고 119로 병원 이송해달라고 그러고 해서 병원 간에 이송 전원해달라고 해서 아주 현장 의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총선 앞두고요. 이재명, 안민석 이런 사람들은 한켠으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원래 테러의 피해자들이 총선에서는, 선거에서는, 대선에서는 이득을 보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방향이 거꾸로 갔습니다. 자,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다. 도덕성을 잃었다라고 직격하고 나섰는데요. 이거 그냥 누워서 침뱉기 한 거죠. 민주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예고한 이낙연 1월 11일에 탈당을 할 예정이죠.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서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면서 민주당 국회의원의 44%가 전과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4%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전과자란 얘기잖아요.
전과자 비율이 다른 당보다 훨씬 높다. 이랬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원래 민주당 전과 비율이 높죠. 그리고 전과 있어도 공천을 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으쌰으쌰 하면 그걸 민주화라고 해가지고 각종 하여튼 심지어 무슨 강도라든지 뭐 침입이라든지 방화 뭐 그 사람 죽인 것까지도 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공천을 줘 왔으니까 당연히 범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낙연이는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했고 병적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칙과 상식과 협력할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준석과 협력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독점 정치의 구조를 깨트리려면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낙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랑 손잡아서 솔직히 이득 볼 게 없어요. 어차피 호남당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랑 손잡으면 이낙연한테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민주당 계열들은요, 수도권 선거할 때 호남 출신 분들의 비율 갖고서는 선거를 치르는 거잖아요. 이준석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준석이라도 잡아봐야지 뭐 이런 건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금태섭 양양자 이낙연 이준석 손잡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니들도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내부 총질에 대장놀이에 분탕질에 욕질에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독불장군에 그게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낙석연대라고 합니다. 돌이 떨어집니다. 부르르르. 니들끼리 한번 잘해보세요. 자, 결국 민주당은 찢어지는 길로 가고 있고요. 뭐 사실상 이미 찢어진 상태입니다. 워낙 찢기를 잘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주 반듯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다. 뭐 민주당은 뭐만 해도 전과자고 뭐 당대표부터 전과 플러스 재판 아니겠습니까? 수사의 재판. 완전 3종 세트 다 갖고 있죠.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로잰 듯한 광폭 행보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민경우 전 비대위원 설화에 대처하는 태도였습니다.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한동훈 위원장은 사과했고요. 노인회에 찾아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는 김은경의 노인 비하 논란 당시 끝내 사과하지 않았던 이재명과 비교되면서 악재를 미담으로 승화시킨 사례가 됐습니다.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당내 극단적 혐오 발언이 나오는 것을 조기 차단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과 함께 하겠지만은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들은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피습 사건 때도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것이다 라면서 제가 피습당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현안에 대한 발빠른 대처는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태도기도 하다는데요.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살이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바꿔나가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스마트하고 기민한 대처를 하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요. 정치 신인이어서 초반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